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최근 뉴스에 산후조리원의 집단 감염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사실 산후조리원의 집단 감염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후조리원이 생기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수많은 신생아들이 감염으로 고생을 했더랬습니다. RSV 감염과 로타와 그리고 결핵은 물론 코로나까지 참으로 많은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아직도 신생아들은 전염병 방역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산후조리원의 집단 감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신생아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실을 운영하고 아기들을 신생아실에 모아두면 아기들이 전염병에 더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아기와 엄마는 공동체입니다. 엄마가 가진 위험 요소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와 공유하고 있고요. 출생하면서 엄마 품에 잠시라도 있으면 이미 위험 요소를 함께 할 수밖에 없고요. 산후조리가 끝나더라도 입양을 보내지 않는 한 언젠가는 엄마가 아기를 직접 봐야 할 시간이 오기 때문에 엄마의 위험 요소는 아기와 공유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감염에 관한 엄마 품이 신생아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유행 시기에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아기를 출산한 경우 산부인과에서도 신생아실이 아닌 엄마 품에 아기를 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은 엄마 품과는 달리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의료 인력은 물론 청소하는 사람들과 다른 부모들과 접촉한 아기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신생아실은 모든 감염이 최대로 모이는 곳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은 격리입니다. 코로나든 RSV 바이러스든 로타든 그 어떤 전염병이라도 감염 예방에는 격리가 제일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에 대한 감염 예방 지침에는 신생아실이 아닌 엄마 품에서 아기를 키우라는 지침이 없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도 감염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로나 유행 시기에 신생아실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로타 바이러스와 RSV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해도 감염에 취약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위험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제대로 된 방역 지침이 없다는 것,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어서 엄마가 아기를 24시간 모유동실하고 싶다고 말을 해도 감염 예방을 위해서라는 어찌 보면 황당한 이유를 들면서 아기를 신생아실에 모아두는 일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 유행 시기에 산부인과의 신생아실조차도 운영하지 않고 24시간 엄마 품에 아기를 두게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감염을 핑계로 신생아실에 신생아를 두게 강요하는 것을 막는 지침조차 없다는 것은 황당한 겁니다. 신생아들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서 지켜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고 해도 신생아실에 신생아를 모아두는 한 신생아실에서의 집단 감염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 후 하루 종일 24시간 엄마 아기가 함께하는 신생아 시기는 엄마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행복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이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나면 아기를 키우는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다는 산후조리원, 산모에게는 출산 후 편함을 제공한다는 이점은 있지만 아기를 신생아실에 모아두는 것은 엄마와 아기의 애착 형성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산후조리원에서 편한 2주일이 지난 후 그 다음 부모가 아기를 직접 볼 때는 육아가 엄청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기 한 명 키우는데 엄청나게 고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고생하게 되면 둘째 아기 놓기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산후조리 시기는 아기에게는 엄마 품이 제일 필요한 신생아 시기입니다. 엄마 품에서 1년을 살다 나온 아기에게는 이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험난한 장소일 겁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아기에게 제일 필요한 곳은 따뜻한 엄마 품이 될 겁니다. 모든 애착 형성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애착이 중요한 만큼 이 힘든 시기에 24시간 모유동실하는 것은 아기의 평생 애착 형성은 물론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신생아 때 아기를 엄마 품에서 떼어놓는다는 것,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건 부모가 아기를 키운다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육아 문화가 붕괴된다는 것의 시발점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제일 중요한 지침은 신생아를 엄마 품에서 24시간 모유동실하면서 키우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도 산모에게 감염 예방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신생아실에 두는 것은 아니고 24시간 엄마 품에서 모유동실하는 것과 신생아실에 두게 되면 코로나나 RSV나 로타와 결핵 같은 전염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국가가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판단하게 해야 됩니다. 산후조리하는 거 좋습니다. 산후조리는 이 정도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후조리할 때 아기를 신생아실에 두면 전염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애착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요. 제대로 된 모유 수유가 힘들어질 수 있고 산후조리에서 나간 후 아기 돌보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모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라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산후조리에서 이게 잘 되지 않는다면 이런 정보를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요. 국가가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4시간 모유동실은 감염 예방뿐 아니라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제대로 된 육아 문화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